오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IoT, 클라우드, 5G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한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벽돌이 필요하게 되죠. 든든한 파운데이션, 기초에 대한 벽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벽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IoT,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또 5G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 위에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매시브한 거대한 데이터들을 이제는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빅데이터 바탕 위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인공지능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고철 덩어리라고 그렇게 한번 또 재밌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로보틱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로보트가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에 이제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종 사회 전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applied area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드론, 무인 자동차 여러 가지 분야와 여러 가지 형태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아이고 교수님, 그러시면 우리가 이런 4차 혁명이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 거의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되는데 위기가 아닌가요?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보다 그냥 없어져서 지금 로봇이 결국 인간보다 더 낫게 되니까 위기가 아닌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곤 합니다. 하지만 위기인가? 그렇지 않은 기회인가라는 그러한 논쟁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엄연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모든 오프라인적인 것들, 모든 기존에 측정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것이 아날로그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로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new business opportunity, 어떤 가치를 우리가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업과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도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유망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번에 강의를 할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제4차 산업혁명 자체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에 우리가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토대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왕래하고 싶고요. 많은 물건과 많은 재화와 많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제공받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갖다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마치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기존에 깔리고 여러 가지 기반적인 시설이 깔릴 때 그러한 우리가 서비스와 또 물건과 그러한 또 재화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를 발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과연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어떠한 것들이 올라서서 제4차 산업혁명 전체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oT,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또 5G,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로 한번 떠나고 또 각종 사례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 다가오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IoT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IoT는 뭐의 약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인터넷
of Things의 우리가 약자입니다. Things, 사물의 인터넷. 무슨 말이죠?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인터넷이 다 붙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IoT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로까지 표현을 했나요? 맞습니다. 띵이기 띵인데 모든 사물에 다 인터넷이 붙기 때문에 인터넷 오브 everything이라고 IoE의 시대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IoT 혹은 IoE가 어떻게 또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요.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뭘로 보이죠? 맞습니다. 가정에서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온도 조절기죠. 네스트의 기업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꼭 가정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가정 바깥에 직장이나 외부의 일을 보면서 겨울에 너무 추운데 우리 집에 가서 또 우리가 난방이 가동이 되고 우리가 또 열기구가 가동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또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퇴근 시간 전에 미리 네스트를 우리 IoT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온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너무 더울 때 집에 들어가니까 후끈해요. 우리가 에어컨디셔너를 미리 우리가 앱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들, 이러한 IoT의 세계가 지금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스트사는 단순하게 온도 조절기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다른 홈의 여러 가지 어플라이 우리 기구들하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이제 네스트는 단순한 온도 조절기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홈 우리 전문 회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요즘 아이들이 혼자 집에 안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요. 바깥에 아빠나 엄마가 또 지금 뭘 하는지 볼 수도 있는 우리 여러 가지 IoT에 연결된 우리 캠코더,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또 다양한 집 안에 수많은 전자기구들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들, 스마트 홈의 세계들을 IoT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IoT를 결합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케어가 되고 그리고 커넥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O2O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O2O는 뭐의 약자일까요? 맞습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실은 기존에 온라인은 온라인 세계에서만 끝났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하거나 온라인은 온라인 세계에서만 PC나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끝났는데 이제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서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IoT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O2O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IoT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빅 서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름으로 클라우드로 좀 형상화해 놨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 있는 PC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면 그 PC는 PC에 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그냥 저장하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용량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있었던 걸 이렇게 끌어당겨서 좀 쓸 수는 없을까? 또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인터넷이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어떤 공공적인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사용을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온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우리 세계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애플 우리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iCloud는 우리 애플 유저들 또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일반 유저들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별도의 iCloud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가정에서만 있었던 우리 각 PC 본체에만 있었던 우리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우리가 같이 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꼭 이런 외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는 클라우드 우리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스마트폰을 잊어먹었을 때 예전에 그 소중했던 사진들, 우리 여친, 남친 사진들, 또 뭐 아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기들 사진들, 이런 사진들 참 너무 소중했는데요. 와, 정말 분실되는 우리가 사례와 사건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기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실했더라도 또 우리가 다운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베네핏, 장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장점이 맞습니다. 우리 굳이 개인적으로 막 대용량을 그렇게 우리가 를 위한 하드웨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 필요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cost, 우리가 비용이 절감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또 장점이 또 되겠죠. 또는 우리가 아주 efficiency,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아주 더 퀄리티 우리가 높게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데이터들이 정말 대용량이 되고 정말 매시브한 그러한 거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커머디티,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공공재적인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은 어떠한 점이 또 단점입니까? 나의 소중한 정보가 나의 바운더리가 아닌 어떤 공공의 바운더리를 올렸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해킹에 대한 문제,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사진이나 좀 이렇게 은밀하게 또 가리고 싶은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가 네이버나 또 뭐 애플이나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우리 다른 3자에게 갖게 돼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됐을 때 소중한 나의 정보가 그대로 방출이 되는 것이 있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또 우리가 중요한 자업과 직업 중에 하나는 정보 보안 관련된 우리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5G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요, 5세대, 우리 5세대 통신, 강통신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 저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와, 정말 많은 우리 연결이 돼 있을 뿐더러 또 굉장히 도시가 아주 최첨단처럼 보이는데, 5G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이 구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5G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5G 하니까 뭔가 완전히 없던 개념에서 새롭게 어떤 고유 명사처럼 5G 이렇게 별도로 나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우리 1세대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 무선 전화기 같은 아주 그런 좀 이렇게 예전에 그런 단계들, 그 다음에 2세대는 뭐 CT폰 같고, 또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또 뭐 휴대폰, 본격적인 스마트폰이나 또 아주 우리 모바일, 우리 처음에 기초적인 형태에서 또 우리 2G폰, 우리 또 가끔씩 보면 우리가 공신폰 뭐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막 어떤 그냥 전화는 걸리는데 딴 기능은 좀 잘 안 되는 폰, 2G폰, 우리 또 3G폰.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때부터 초기 형태이지만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우리가 따라줘야지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운을 받고 이미지와 그래픽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예전 우리 대학 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는데도 정말
한참 동안을 기다린 그런 사례도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G 폰 같은 스마트폰의 초기 형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4G 폰 해서 지금은 쓰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또 사는 또 굉장히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번에 또 캘리포니아를 갔다 오고 또 미국을 또 전역을 또 한번 다녀봤는데 정말 너무 인터넷이 안 되고 또 바로바로 네트워크가 바로바로 끊김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불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 또 우리가 가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영국 튜브 지하철에는 우리가 전화가 되지 않거나 인터넷은 우리 꿈도 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계신 외국분들이 한국은 정말 어드밴스드 컨트리, 정말 최첨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4G,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 4G의 세계도 앞으로는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도 5G의 세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5G의 세계, 우리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세대와 그리고 4G, 우리 4세대하고 그다음 5G는 지금 10GBps 아주 속도에 의해서 엄청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아주 다운로드와 아주 버퍼링이 아주 우리가 빨라지게 되고요. 사실 전혀 이제는 큰 정말 문제가 없을 뿐더러 기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금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용량이 큰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또 이렇게 다운로드 해놓고 학교 갔다 오고 그런 적도 우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클릭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또 우리가 다운로드 되는 우리가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밌게 바로바로 대용량의 우리가 게임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우리 5G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효익, 우리 효과, 또 이렇게 장점은 무엇인가요? 정말 게임 같은 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VR,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MR의 우리가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안경만 끼고 있으면 정말 우리 새로운 우리 실제 리얼리스틱 아주 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우리 5G의 놀라운 속도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5G는 어떤 우리 또 기본적으로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IoT나 그리고 또 5G가 또 많은 또 이런 가구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시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브릿지, 다리와 핵심적인 벽돌과 우리가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5G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는 우리가 크게 3-4가지의 어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세계들을 한번 열어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왼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enhancing the 우리 foundation, 자꾸 제가 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네트워크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확실히 깔려서 우리가 고속의 그러한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머지 4차 산업혁명들이 다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enhancing, 더욱더 우리가 촉진시키는 어떤 촉발제의 우리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nnect everything,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G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속도나 그런 것에 우리가 구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new ways of interacting, 이제 서로 간 상호 간에 우리가 또 interacting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또 방식과 새로운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되었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런데
게임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데 문제점 중에 항상 탑3 안에 드는 것이 우리 서버 관리에 대해서 항상 불만과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금요일 뭐 밤이나 야간 시간 그리고 또 주말 같은 데 보면은 한꺼번에 많은 유저들이 같이 접속을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항상 서버 같은 부분들 또 그러한 또 어떤 네트워크적인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 있을 수 있는데 5G 우리 이러한 세계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도 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 failure is not an option. 더 이상 이러한 것의 끊김 현상, 더 이상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5G가 이끄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G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이런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깔려서 스마트 시티하고 또 우리 기본적인 아주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스마트 시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스마트 시티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될 수 있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5G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근간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또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주지역 그리고 또 공장 또 그리고 또 각종 또 스테디움의 또 여러 가지 또 문화 행사들 이러한 부분에서도 5G가 구현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우리 광고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가 보이네요. 한국에 있는 우리가 축구로 꿈을 키우고 싶은 우리 또 우리 아이와 우리 또 영국에 또 이렇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정말 우리가 레슨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또 제약과 또 기존에 우리가 또 영상이 되긴 됐지만 정말 리얼리스틱 뭐 살아있거나 또 정말 현실감이 있고 또 그렇지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5G가 이끄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정말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지금 보시는 것은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이제는 그냥 어떤 화면의 디스플레이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홀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것을 바로 소위 말해서 coexistence, 실제감입니다. 실제, 공존감, 실제감. 그래서 홀로그램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신기하다, 신비하다, 와 이런 것도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3차원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있게 또 실제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바로 이런 실제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하고 이렇게 뭐 하이파이브 같은 것들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서로 막 부딪히려고 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실제감을 또 주는 것이 홀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앞으로는 이 온라인 강의 자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노트북과 컴퓨터의 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방과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곳에 정말 이렇게 단순한 2D가 아니고 3D로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우리 다양한 캠퍼스를 두고 동시에 한 번에 다양한 강좌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또 시험적이지만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미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되는 IoT,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5G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또 빅데이터 세계,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가 실생활에 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지식적인 전달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회와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우리 뜨문뜨문 어떤 유망한 직업들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야가 좀 소위 말해서 뜰 건지 이러한 것도 재밌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